네, 반갑습니다. 10월 15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것 보고 난 지렸는데 넌 즐겨? 자, 뭐 버블 세븐부터 시작해서 이 수도권 아주 가파른 상승세 이후에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수도권이 죽을 쓰던 시기가 있었죠. 자, 근래에도 수도권 가파른 상승세가 이전 이후에 자 이제 지방의 타임이다. 요런 것이 하나 있고요. 정말 이렇게 될까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입장,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시간인가? 정말 거래량이 대구, 부산 지역 늘어나는 거 보면은 심상치 않다. 근데 그게 폭등 수준은 아니고요. 9월 달에 급감했던 것을 다시 순식간에 상쇄시켜버릴 만큼의 거래량이 이제 10월 달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인지 정말 찐으로 지방의 시간인지, 자, 그 갈림길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이걸 보고 지렸어요. 대출금리가 2022년 9월, 10월 가장 높았을 때 4.8%에 달했습니다. 신규 주담대 평균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정책 자금 같은 낮은 것도 있고 더 높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 대출 받을 때 금리가 5%뭐 이상의 느낌이었을 겁니다. 지금 대출 금리가 4.6, 5, 4.8, 4.7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4.8% 정도. 이때 수준에 거의 버금갈 만한 그런 대출 금리 수준이에요, 지금. 전 사실 지금 무서워요. 근데 이때는 뭐가 있었냐? 22년도에는 처분 조건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막 내던져야 되는 그런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사실 더 두려워요. 대출 금리는 높을 대로 높죠. 지금의 문제는 무엇이냐? 대출의 한도. 대출의 한도가 꽁꽁 묶여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스트레스 DSR 그리고 MCI, MCG 가입 불가, 이것만 해도 한도가 이미 20% 정도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때나 22년이나 시장 상황은 피장파장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준금리 인하. 그러면 당장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나요? 집주인은 올릴래. 부동산 뜰 거야. 수요자는 안 살래. 근데 일부의 수요자들은 지금 상황이 뭐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뭐 정보 격차나 이런 것들은 늘 있으니까요. 과거에 기준금리 내렸어? 시중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거 파악도 못하고, 그 기준금리 내렸어? 또 금리 내리면 주가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와 아닌 부류, 다 다양하게 존재하니까요. 시장에 늘어나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아닌지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급등이나 뭐 급락이나 뭐 이런 큰 시세의 변화는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 요런 놀이 유행하지 않나요? 생각보다 뭐 좀 비싼 아파트들, 과거에 거래가 좀 원활했던 이런 아파트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산정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그 아파트가 얼마이니? 우리 아파트는 얼마겠지? 몇 층이 얼마이니? 우리 아파트는 얼마이겠지? 그래서 제가 우리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사실 그만큼 거래 공백이 좀 제법 있는 편이에요. 쿠팡알리, 뭐라고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시는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매도 물량 아실에는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 일주일 전 그날 그런 것들을 숫자를 대비로 해서 요 임의의 값을 넣어뒀습니다. 내일은 58,500, 59,000건대의 매물을 구경할지도 모르겠어요. 전세 물량 미세하게 감소. 아파트 거래량 9월의 거래량이 죽을 썼죠. 많았던 거래량 대비 뭐 25% 정도 감소. 근데 이 수준이 10월의 거래량 수준이 다시 8월의 거래량만큼 튀어 오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올 이번 달 거래량은 줄어들고 다음 달 거래량은 저는 점점 더 줄어들 걸로 예상했는데 거래량이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오고 있더라. 요 상황을 저는 있는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빠지고 있어요. 고가 아파트 거래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고요. 이게 대출이 풀리면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고하죠. 또 대출이 풀리면서 상고하죠. 내년에 대출이 연초부터 안 풀릴 수도 있다. 이런 계획도 있죠. 지금 뭐 연초부터 대출 풀면은 대출이 왕창 쏠림이 너무 심해진다. 그래서 월별로 좀 연간 한도를 정하지 말고 월 한도를 정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보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 사실 힘쓰기는 조금 더 힘든 그런 상황일까요? 자, 거래 92% 정도 신고되었고요. 6억 이상 거래량은 9월달 기준 한 350건, 조금 더 나올지도 모르 350건 정도. 많았을 때 650건이거든요. 거의 고가의 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반토막 날 지경의 모습에 이르렀다. 분양권 거래가 사실 조금 힘든 시기로 접어듭니다. 직거래가 많아서 거래량이 조금 많아 보이지만 분양권 사는 사람도 쉽지 않고 파는 사람도 쉽지 않은 것이 지금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또 이제 10월달 접어들면 약간 더 늘어나는 모습, 예년 평균의 모습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전월세 비중은 1.5 전후의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전세 가격도 조금 빠지고 있어요. 아까 건당 거래 대금도 좀 빠졌죠. 전세 대금도 비교적 나란한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모습 기억해야 됩니다. 자, 금리가 많이 높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를 계속 되뇌이는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요. 대출금리가 많이 높아요. 뭐 한 두어 달 전에 뭐 3억을 빌려서 대출을 전세 내가 들어갔다. 지금 3억 전세. 뭐 두어 달 전에 같으면 금리가 뭐 3.7%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뭐 4.7%, 1% 큽니다. 3억에 1%면 연간 300만 원, 한 달에 한 20만 원 돈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실거래 가격 짚어볼게요. 자,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 신고가 현상 나오고 있고요. 신고가 현상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과거에 한때 막 한 15억 막 이렇게 갔던 곳들도 가격이 뭐 12억, 뭐 여기 보시면은 뭐 13억 정도까지 갔던 거, 14억까지 갔던 것이 9억, 35% 하락. 요건 제법 하락했네요. 아이고. 자, 그 외에 뭐 한 10억 전후의 아파트들은 그 고점 대비 한 20% 정도 그렇게 빠져 있고, 뭐 수도권 기준으로도 극상위권의 서울 아파트도 이런 극상위권의 아파트들은 많은 신고가를 나타냈지만 또 밑으로 내려오면 많이 달라지거든요. 분위기가 20%, 7억대 아파트 평균적으로 20% 정도 빠져 있는 모습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오래된 아파트들 비교적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도 띄엄띄엄 눈에 띄고요. 자, 중간중간 신고가, 이런 좀 희소성 있는 신고가가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뭐 대단한 상승이냐? 비트코인이 6만 5천 불. 그 정말 극악의 상황에서 22년 9월 10월 그 극악의 상황에서 그때 비트코인이 한 2만 불 갔던 게 지금 6만 5천 불, 한 3배 정도 올라 있는 것 같고요. 뭐 금값이나 다른 자산들하고 좀 비교해 봐야 됩니다. 뭐 다른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보니까 이 달러 자산 대비로 환산해서 보면은 또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금값 같은 것도 비교할 때 그 달러 환산해서 이렇게 또 계산하고 막 그런 것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글로벌 시대가 되어서 이 투자가 정말 아파트 아니고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 영 힘을 못 쓰고 있다 보니까 대안으로 그나마 좀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파트만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 잘 모르죠, 또. 네. 5억대 아파트도 오늘 많이 거래되었고요. 평균적으로 한 27% 정도, 부산은 이런 평균, 전체 평균. 고가의 아파트들은 20%, 한 중간 정도 되는 아파트들은 한 27%. 그렇다면 저 아래쪽으로 가면 더 많이 빠질 거예요, 아마. 중간 정도 되는 아파트는 아까 이런 거는 한 25% 정도, 한 5억, 6억, 7억 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면 조금 더 많이 빠지는 모습.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3억대 보면 30% 이상 빠지는 거 쭉 등장하기도 하고요. 오늘 거래가 많아서 이거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아파트 투미 사이트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격 순으로 정렬했을 때 오류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돈이 보인다. dombo.co.kr, dombo.co.kr을 활용해 주시면은 또 뭐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